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 분이 쓰신 글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 제목이 호기심이 메마른 사에 가득한 허세, 뭐 이런 제목을 다셨는데, 호기심, 아마 과학 철학을 하신 분 그런 글인데, 호기심이 메마른 사회에 가득한 허세. 이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좀 착실하죠. 뭔가 이렇게 관찰하거나 뭘 읽거나 뭘 들을 때 궁금함을 항상 갖게 되니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강화가 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보에 민첩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과학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호기심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또 타고난 호기심의 절대량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년이 돼가지고 노년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여생이니까 옛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본인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참 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인 폴 존슨, 정말 한국에도 번역된 좋은 책들이 많죠. 폴 존슨. 아주 해박했던 그런 분이고, 동시에 20세기의 이제 지도적인 그런 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을 아울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만났던 많은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리차드 닉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차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불명예로 물러났지만 퇴임 이후에 미국의 아마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책을 많이 쓴 사람일 겁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 출신이니까 기본적인 지적인 그런 토대가 잘 갖춰진 인물이지만 대통령직을 불명예로 물러난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갈고 닦은 거죠. 마지막 죽음을 맞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의 그런 상류사회가 모인 모임에서 본인이 얼마 전에 다녀온 소련에 대한 이야기, 소련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니까 평생 동안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자랑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기업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연세가 지금 이제 한 80대 후반이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AI 기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고 AI의 가능성 같은 부분에 주목했던 그런 노기업가거든요. 이제 오픈 AI사의 챗 GPT 같은 게 활성화되니까 가장 아마 빠른 행보일 겁니다. 자기 회사의 오픈 AI사의 챗 GPT를 수용해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바꾸는 그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옛날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린 태도인 거죠.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이 미국의 이제 이 시니어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 거주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드놀이를 하시더라고요. 카드놀이를 하는데 뭐 카드놀이도 제가 볼 때 노년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일종의 이 소일거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게 되면은 기도 어두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개인이 이제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쇠퇴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늦출 수도 있는 거죠. 호기심을 갖게 되면은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이야 이제
노년이 돼서 눈이 좀 안 좋으면은 책 읽기 속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책을 읽기가 힘들게 되면은 근데 들어서 배우는 그런 기구들도 요즘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호기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 세계에서도 일종의 개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떠났으면은 자기 삶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비교적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 논평을 할 예정인데, 이제 정치 섹션이나 경제 섹션을 벗어나 가지고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IT 분야지 않습니까? AI 분야. 그런 부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 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늦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간단한 기사,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퍼플렉시보다도 한국의 AI 스타트업이 만든 라인이라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아주 간단한 정보죠. 그 간단한 정보에 주목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수용한 겁니다. 수용해가지고 글쎄 젊은 분들이 라인이라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좋아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라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운전으로 몇 개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라인이라는 AI 기반의 한국 젊은이들이 만든 검색 엔진이 퍼플렉시티하고 거의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구나.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AI 기반의 검색 엔진이구나. 그런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이제 퍼플렉시티 외에 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 부분으로 수용되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지만 개인이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어떻게 발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 단점 이런 걸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뭘 보든지 간에 유심히 관찰하고 그 유심히 관찰하는 부분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삶을 항상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라이너라는 걸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젊은 분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일찍 라이너를 소개받았겠지만 뭐 지난해 2023년도 한 6월 정도부터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 좀 늦은 편이죠. 한 1년. 좀 늦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새로운 걸 수용하는데, 신기술 수용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건강정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강정보를 계속해서 수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누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젊은 날과 마찬가지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니까 호기심이라는 거가 자신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대하는 일종의 태도가 호기심이니까 호기심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멋지게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